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전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이고 데이터 수집 및 전환 항목입니다. 이번 과목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절차에 해당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대해 설명드리고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 데이터 변환, 데이터 비식별화, 데이터 품질 검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변환입니다. 데이터 처리 개요입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란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후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는 수집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 단계에 데이터의 품질 및 수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처리 기술로는 필터링, 변환, 정제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후처리입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가공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품질 및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후처리 모두 데이터 품질 높이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데이터 후처리에는 통합, 축소, 변환 등 데이터 처리 기술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제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는 필터링, 변환, 정제가 있고 데이터 후처리에는 통합, 축소, 변환이 있습니다. 즉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전처리에도 있고 후처리에도 있습니다. 필터링은 데이터의 오류와 공백, 중복 등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고 목적은 효율성 향상입니다. 변환은 데이터의 유형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활화, 집계, 일반화, 정규화, 속성 생성 등이 있습니다. 목적은 용이성 향상입니다. 다음 장에서 변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는 데이터의 결측치, 이상치를 대체하는 방법이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목적은 데이터의 왜곡 개선입니다. 데이터 후처리에는 통합과 축소가 있는데 통합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석 용이성의 향상입니다. 축소는 분석에 제외를 했을 시 정확도가 더 향상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차원 축소, 데이터 압축 등이 있습니다. 목적은 효율성 향상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와 데이터 후처리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기술의 근본적인 목적은 데이터 품질을 향상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변환에서는 데이터 처리 기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데이터 변환입니다. 데이터 변환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며 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이 데이터 처리 기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 강의에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 변환 기술, 평활화, 집계, 일반화, 정규화, 속성 생성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다진다는 느낌이죠. 즉,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추세에서 벗어난 그런 노이즈, 이상치들 값들을 구간화, 군집화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즉, 구간화, 어떤 구간으로 변경하는 거고 어떤 군집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집계는 다양한 차원으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함수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새로운 변수로 값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일반화는 스케일을 변화시켜 데이터가 일반적인 설명령을 가지도록 통일화시키는 것입니다. 정규화는 정해진 구간으로 일반화, 즉 스케일을 변화시켜 데이터가 동일한 구간에서 설명력을 가지도록 변환하는 것입니다. 정규화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최소 최대 정규화와 Z스코어 정규화가 있고, 이 Z스코어 정규화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라고 합니다. 속성 생성입니다. 데이터를 새로운 속성 값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를 min-max normalization이라고 하고, 최소 최대 정규화란 다양하게 여러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 즉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온도는 0에서 30도 이런 스케일이고, 금액은 1,000원에서 100만원, 이와 같이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 분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스케일이 큰 값 쪽으로 모델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들, 즉 스케일이 다른 데이터를 0과 1 사이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는 하지만 이상치에 민감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범위를 벗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Z스코어 정규화입니다. Z스코어 정규화는 우리가 Z스코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고 표준화라고 합니다. 즉 서로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 데이터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 방법이고,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효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에서는 데이터 처리 기술에서 데이터 변환 기술, 특히 정규화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 비식별화입니다. 데이터 비식별화 기법은 이전 강의인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각 기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식별화 개요입니다. 2016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해 데이터 안에 있는 개인정보 요소를 삭제 혹은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데이터 비식별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를 가진 대상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휴리스틱 가명화, K 익명화,
암호화 등이 있습니다. 휴리스틱 가명화는 정해진 규칙으로 대체하거나 가공하는 것이고, K-익명화는 K-익명성을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암호화는 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가명 처리의 예시는 김철수, 서울거주. 이것을 가명 처리를 하면 임꺽정, 수도권 거주로 가명 처리가 됩니다. 총계 처리는 대상을 통계값으로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총합, 부분합, 라운딩이 있습니다. 총합은 데이터 전체를 통계값으로 가공하는 것이고, 부분합은 일정 부분만 통계값으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라운딩은 통계 처리가 된 것을 일정 기준의 반올림으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180cm, 박철수 170cm를 총계 처리를 하면 평균 키 175cm 그룹으로 총계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 삭제입니다. 데이터 삭제는 대상을 삭제하는 기법이고, 대상을 삭제를 할 때 식별자 삭제, 부분 삭제, 레코드 삭제, 전체 삭제가 있습니다. 식별자 삭제는 대상을 삭제하는 방법이고, 부분 삭제는 대상의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레코드 삭제는 대상이 있는 레코드, 즉 해당 행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이고, 전체 삭제는 대상이 있는 해당 열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현업에서는 레코드 삭제, 전체 삭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범주화입니다. 대상을 해당 그룹의 대표값, 구간값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범주화, 랜덤 라운딩, 범위화가 있습니다. 범주화는 대상을 해당 그룹의 평균 혹은 범주값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랜덤 라운딩이란 대상을 임의의 수 기준으로 올림 또는 내림을 하는 방법입니다. 범위화는 대상을 임의의 수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35세를 김씨 30대, 즉 김씨와 같은 범주값으로 변환을 한 것이고, 35세를 대상을 임의의 수 기준으로, 즉 범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마스킹입니다. 대상을 전체 혹은 일부를 대표값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이미 잡음추가 공백이 있고, 이미 잡음 추가는 대상을 임의의 숫자 등 잡음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공백은 대상을 공배 혹은 대체 문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수 35세 서울 거주를 김땡땡 3땡세 땡땡 거주 이와 같이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비식별화에서는 데이터 비식별화 기법, 특히 데이터 범주화와 데이터 마스킹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의를 묻는 문제 혹은 예시를 보여주고, 이 예시가 데이터 범주화인지 데이터 마스킹인지 묻는 질문이 출제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품질 검증입니다. 데이터 품질 개요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규칙, 즉 행과 열의 관계를 기준으로
품질 검증을 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자체 상태와 메타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 및 데이터와 컨텐츠 간의 일치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품질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 검증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정도가 있고 시험은 주로 이 10개 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accuracy, 데이터가 정의된 기준에 맞추어 저장되어 있는 특성입니다. 유효성, validity이고 데이터가 정해진 기준, 의도한 대로 충족하는 특성입니다. 완전성, completeness, 데이터가 필수 항목에 누락이 없는 특성입니다. 정합성, consistency,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 내에 서로 일치하는 특성입니다. 유일성, uniqueness, 데이터가 구분 기준에 따라 중복이 없는 특성입니다. 유용성, accessibility, 사용자가 최신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적시성, timeliness,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연 없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특성입니다. 보안성, security, 데이터의 접근이 적절히 통제가 되고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하고 있는 특성입니다. 안전성, stability, 에러,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는 특성입니다. 적합성, relevance, 데이터가 목적에 관련이 있는 특성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품질 검증 요소 10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영어를 번역된 우리말보다 영어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암기가 잘 되고 개념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즉, accuracy, 정확성은 정의된 기준에 맞는지, validity, 유효성은 의도한 대로 충족되는지, completeness, 누락은 없는지, consistency, 서로 일치하는지, uniqueness, 중복은 없이 unique, 중복은 없는지, accessibility,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timeliness, 지연은 없는지, security, 보호는 되고 있는지, stability, 장애로 인한, 에러로 인한 불완전성은 없는지, relevance, 목적에 관련이 있는지, 이와 같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품질 검증에서는 데이터 품질 검증 요소별 정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